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항상 갈등을 하잖아요. 지금 잡아야 되는지, 기다려서 잡아야 되는지. 매일 갈등의 연속일 거예요. 그죠? 이게 기다리다 보면 안 오고, 그냥 날아갈 때도 있고, 따라잡으면 눌렀다 가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턴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매매할 때마다 항상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요. 기다려야 되는지, 그냥 잡아야 되는지. 근데 저는 이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지금 삼천리 자전거하고 제가 알톤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흐름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흐름을 그리면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갔었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턴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아직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에요. 그죠? 내려오는 그림인데 이게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 내려오는 그림이다 보면 항상 내려오는 그림에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맞물릴 때가 많죠. 그죠? 여기가. 여기는 지지를 했던 부분이고, 그죠? 지지를 못하고 깨졌는데 다음에 오면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자리가, 그죠? 근데 이 흐름을 바꿔놓으니까 여기는 지지로 바뀐 거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러면 여기부터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이 저항에서 보게 되면 이 중간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뒤를 봤을 때 중간에서 잡아버리거나 이 여기서 리스크가 큰 데서 잡아버리면 만약에 뒤로 오면 이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안 잡으면 또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대응이잖아요. 대응. 일정한 대응. 그래서 뒤를 전 보라고 늘 얘기를 해요. 항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황 대표는 얘기하지만 이 기준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면 항상 거기에서 저는 7% 내지 12%를 넘어가는 부분에서 잡지를 않아요. 이만큼 내주면. 왜냐면 이게 만약에 잘못해 뒤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을 내줘야 되는 거고 약간 삐끗하면 마이너스 15%까지는 저는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을 주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얼음이 돼서 방치가 돼서 손실이 커지면 손이 안 나갑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항상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내려오는 흐름에서 보면 거꾸로 가면 저항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반면에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지지와 저항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트렌드에 대한 추세 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데는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저항으로 바뀐다 이 얘기인데 여기는 지지가 딱 있는 거고 흐름상 이렇게 간다고 위로 타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거 내려오는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을 매매하기 편하냐 올라가는 그림을 편하냐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거 훨씬 편하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간단한 거예요. 여기는 이런 그림은 올라오면 저항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을 올라오면 저항 있는 것보다 흐름이라는 것만 남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지만 남게 되고 이거는 저항만 남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방향을 바꿨으니까 지지와 저항을 공존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지지만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상의 저항만 있는 거죠. 실질적 저항보다는. 그래서 올라가는 형태의 매매냐, 내려가는 형태, 즉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 저가를 높이면서 올라가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저가를 낮추다, 이걸 노릴 것이냐 봤을 때는 이 그림이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왜냐면 이건 저항 있는 거고 저항. 근데 이거는 지지만 있는 거고 이렇게 그죠? 가상의 자리만 있는 거고 이거는 올라오면 또 저항 있는 거예요. 또 저항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할래, 이거 할라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갈등을 주지 않죠. 갈등을. 매매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갈등. 이게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 잡아야 되나,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 가지가 계속 공존하거든요. 에, 그런데 두 가지를 따져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는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잘 잡혀요. 오히려. 왜냐면 정막 밀리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잘 안 잡혀요. 계속 비싸지니까. 비싸지니까. 잡아도 비싸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 사상 최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는 화면에서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가를 계속 갱신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꺾이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더 강하죠. 그래서 흐름을 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죠. 저는 늘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기다리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왜냐면 손절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그게 흔들려 버리면
갈등의 연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지케어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뭐 이 종목을 딱 봤는데 그냥 보는 화면만 바꾸어 얘기 드리면 저는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저항이 있겠구나. 올라와도. 먼저 이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이 저항도 있겠네. 그러면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 자체가 저항벽이 되는 거잖아요. 벽, 저항벽. 이렇게 그죠? 그리고 되돌아보면 여기가 빼곡하게 파동의 저항도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왜냐면 저항했었죠. 저항했었죠. 저항을 받다가 여기를 살짝 또 지지했었죠. 그죠? 그래서 깼으니까 여기 지지하자는 교차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 보면 3중 저항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역으로 돼 있는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는 척하다 두드려 맞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가더라도 한참 끌었다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죠. 예. 같은 값이라도 저는 그래서 요런 모양보다는 그죠? 자연스럽게 우상이 흘러가는 걸 더 좋아한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할라울린스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거죠. 좀 전에 거보다 이건 단순히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지지하장을 뚜렷하게 교차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약간 그 조금 오차를 준다면 한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반면에 이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저점이 높여가는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점이 높아져 간다는 게 뚜렷하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지지하장도 뚜렷하게 보이니까 전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걸. 근데 그냥 막연하게 쫓아가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데 막 사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려왔다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돌리는 모습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내려오던 흐름이 받기 시작하죠. 저는 공략을 이런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죠. 예. 왜 좋아하느냐? 올라오는 데 분명히 지지가 있고요. 그죠? 이 지지와 저항 지지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지가 뚜렷하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돼도. 얘가 이쪽에 안차게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뭔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쪽으로 처지겠죠. 그러면 이 지지가 이 저항으로 바뀌니까 저는 100% 잘못해도 여기서 놀면 그냥 대응을 해버려요. 비중을 줄이거나 그냥 잘라버리죠. 망설이질 않죠. 이 망설이는 자체가 매매는 아주 그냥 쥐약이 되는 거죠. 쥐약. 왜냐 망설인다는 것은 방치가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기대감으로 가득 차지 적극적으로 내가 매매하려고 들지 않는 성질이 있죠. 그런 게 생겨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항상 하는 거죠. 감안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다음 자리를 보게 되고, 그죠? 또 다음 자리를 보게 되고, 또 다음 자리를 보게 되고, 또 다음 자리를 보게 되죠. 그러면 대응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거의 방치 수준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매매하다 보면 그냥 시장이 도와줘서 살려주면 그게 습관이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도 매매할 때 그 습관을 못 버리고 항상 똑같이 돼버리죠. 그러면 시장이 살려주면 그냥 좋고 안 살려주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매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자라는 말을 황 대표가 여러 번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기준 갖고 하자는 것도. 또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정다운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이다 그러면 보이는 화면에서 분명히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현재 화면에서.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뭐 여기가 이 축의 지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저항이 있고 여기 저항이 있고 그죠? 그러면 이 저항을 뚫어라 응원할 게 아니고 뚫어놓고 안착하고 해도 안 늦잖아요 차라리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도 안 넣고 지지와 확인하고 가면 만약에 얘가 올라간다면 이 흐름을 타고 가겠죠. 그다음부터 당연히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흐름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지지가 되고 이것도 지지가 되고 올라타서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기본적인 것을 보는 거죠. 기본적인 걸.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재무제표 보고요. 재무제표 보고요. 그죠? 재무제표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게 실적을 보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실적 추이만 봐도 괜찮아요.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보는 것도 많지만 아주 기본적인 건 봐도 이거만 봐도 주가가 이렇게 밀려도 실적이 유지되는 것은 반등할 때 이렇게 반등을 많이 해주는데 실적 기본이 안 되면
반등을 못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좀만 나쁘면 그냥 이게 내려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 한번 보세요, 항상. 이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매매하실 때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얘는 J 콘텐트리는 여기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보는 화면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많이 놀았잖아요. 놀은 이유는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죠? 그럼 J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기를 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매물이 그죠?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얘는 더 갈 확률이 높은 거고 흐름상 보게 되면 이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좀 넓혀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갖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일단 저는 파동의 범위라고 보는 거죠. 이 안에서 이렇게. 그러면 얘는 예측을 하는 거죠. 아, 내려와도 여기를 깨면 안 된다. 지지니까. 그죠? 근데 깼어요. 그럼 잘못하면 이거 뭐 대응하는 거죠. 근데 안 깨면 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동을 치면서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파동의 범위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걸 보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잘못되면 여기서 대응하려고 항상 드는 거죠. 기본적인 생각.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코세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보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얘가 돌고 있죠?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 라인을 안 깼어요. 그죠? 이렇게. 딱 맞췄어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이 저점을 깬다라고 하면, 이 깬다라면 이 축에 대한 저항이 지지로 바뀐 상태에서 거기를 벗어나게 될 것이고, 이 대추세 올라오는 이 추세도 깨면 안 될 것 같고, 흐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3중 지지가 모여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죠? 3중 지지가. 그거 멀티 지지라고 하는데, 이 지지에서 어떻게 내려오더라도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얘는 이리 갈 수가 있는데 보면 여기가 또 반대로 지지하 저항이 또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었고 저항이었는데 또 지지를 하잖아요. 저항에다 지지가 또 깼는데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얘를 가만히 봐보세요. 숨이 팍팍 막히는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항도 있고 지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간단해요. 올라가서 안착하면 하든지 아니면 내려와서 안 깼으니까 아니면 지금 해도 돼요. 대신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근데 리스크 공존하니까 비중을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좀 줄여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템포 조절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광전자. 광전자를 보게 되면 여기 3,250원부터 이렇게 빼곡하게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엊그저께 이 양봉이 나면서 넘겨놨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깨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죠?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흐름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밑으로 놀게 되면 피곤해지겠죠. 근데 오차를 약간 주면 여기까지는 허락이 되게 3,000원까지 그죠? 왜냐면 여기도 저항값이었었죠. 최근에 그죠? 저항값, 저항하겠다. 이게 지지로 바뀌는 자리니까 오차를 준다면 3,000원까지는 열고 볼 수 있는데 지금 3,524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10% 이상의 리스크가 있는 거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죠. 차라리.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림. 여기서 그리고 이제 꺾으면 여기 다 만나잖아요. 결국에는 여기를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여기를. 여기 일단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가 쳐졌을 때 이렇게 쳐져서 여기를 다시 극복을 못하면 깨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과 뒤를 동시에 보고 흐름만 보고 매매를 해도요. 기본만 돼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흐름이 그죠? 지금은 고가가 낮아지다가 그죠? 낮아지다가 저가를 높이면서 방향을 바꿔놨던 변곡이 보이는 거죠. 3,000원 기준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걸 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도 보고 재료도 보고 동시에 차트와 재무제표 그 다음에 재료 이렇게 합성해서 같이 본다면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가격을 사고 파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가격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